추가적으로 그럼 우리 BOJ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 금리 인상을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을 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블랙 먼데이 재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면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반영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블랙 먼데이 때와 같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굉장히 큰 격차가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8월 대비했을 때 금리 부분 큰 격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경제 지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표,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 8월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더 무게에 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금리에 대한 충격 같은 경우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 이 일본의 자금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이슈,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8월 달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8월에 이 이슈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정책회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지표들 체크를 해보고 이 부분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어느 정도 S&P 지수가 이전과 다르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BOJ의 이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고 있는 이 S&P 지수의 흐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다양한 호재들 이 부분을 일본에서 BOJ에서의 이슈가 덮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본은행의 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다양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호재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 어느 정도 강력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미국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IT 쪽의 개발 이슈 또 한 가지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 세 가지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트럼프 정부 2기에서의 방향성 이 대형 빅테크주들, 빅테크 회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AI에 대한 투자까지도 가져가겠다. 자국 위주의 정책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이런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한 변수들보다는 이 미국 내에서의 다양한 지표, 우리가 지금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뭐 다양한 증시 상황,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50%를 넘기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흐름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미 정책의 IT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현재 꾸준히 살펴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8월보다는 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호재가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부분 가장 크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자금, 뭐 우리나라 GDP의 8배 이상 되는 자금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굉장히 큰 자금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본에서의 금리 계속해서 이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엔캐리 자금이 미국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입됐던 자금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지금 국내에 대한 투자 그리고 IT 대형주들의 투자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권 초기에 어느 정도 이걸 이끌어줄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강달러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주가,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국가에서의 주가도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미 증시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로 고려하고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올 것이냐, BOJ 회의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전 8월과는 상당히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금리에 대한 부분, 큰 격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살펴보신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